안녕하십니까. 팟캐스트 캐라쇼의 표기자의 캐나다는 지금을 닫고 있는 표영태 기자입니다. 지금 세계는 그 어떤 자연재해보다 더 강력한 인재 우려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을 위한 관세 정책,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등 내놓는 말마다 전 세계가 모두 두려워할 암울한 이야기들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캐나다에서 사는 소수민족인 한인들에게는 트럼프 당선자의 행보가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선 지난 1기 트럼프 정권 때도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면서 그 어느 나라도 대적할 수 없는 미국의 막강한 파워를 앞세워 미국의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국제협약을 무시하고 파리 기후조약도 탈퇴하는 등 미국 입맛에 맞지 않으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제1강국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캐나다도 트럼프 행정부의 피해를 봤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미국은 1992년에 북미 자유무역협정, 즉 나프타를 체결해 1994년부터 효력이 발생되면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조약이 미국에 불리하다면서 USCAM, 새로운 무역협약을 대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2018년도에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담 때 많은 정상들이 보호주의와 관세 장벽을 배격하자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넣자고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의 의견과는 반대되는 성명 내용이겠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나기도 전에 6.12 북미 정상회담을 참석한다는 명분으로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정상들은 합의를 했고 트리도 총리가 G7 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보호주의와 관세 장벽을 배격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가는 비행기 안에서 트리도가 미국의 등에 칼을 꽂았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했고 많은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동맹국 정상의 외교 결례에 가까운 막말로 비난을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1기 때도 이렇게 아나무인 같은 행동을 했는데 이번 2기 때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1기 때는 재선을 위해 몸을 사리지만 트럼프는 이제 재선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막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결국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 기관차와 같이 앞으로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고 이러한 트럼프의 독주는 결국 많은 나라에게는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4년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의사결정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세계가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트럼프 2기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한 이유는 캐나다도 트럼프의 가장 큰 공격 대상으로 앞으로 4년간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인 사회와 관련해 두 가지 큰 어려운 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바로 당일날 미국의 불법 이민자들을 모두 강제 추방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1기 때도 강제로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며 한때 캐나다 국경이 미국 불법 이민자의 난민 탈출구가 됐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자 벌써부터 캐나다 국경으로 미국의 불법 이민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캐나다 연방 정부도 더 이상 미국 불법 이민자의 난민 탈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최근 캐나다 경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합법적인 이민자나 유학생, 취업 이민자 수도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민이 몰려들 경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캐나다에게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불법 이민자를 폭력적으로 비인도적으로 추방까지 시키지만 캐나다는 비인도적으로 불법 체류자를 강제로 추방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난민 신청을 하게 되면 이에 따라 난민으로 판단하기 위한 심사도 해야 하는 등 행정적, 시간적, 비용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캐나다는 2002년 미국과 안전한 제3국 합의라는 난민 관련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자국을 떠난 사람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안전한 국가에서 망명 신청을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즉 중남미에서 미국을 거쳐 캐나다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다면 캐나다로 들어오기 전에 미국에서 먼저 난민 신청을 해야 하므로 캐나다에서 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에 미국이 캐나다에서 돌려보낸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캐나다가 예년보다 2배나 많은 난민을 처리해야 되는 부담을 고스란히 안았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제로 추방을 하려고 할 경우 더 많은 난민들이 캐나다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데 캐나다는 17년처럼 미국에게 먼저 난민을 받으라고 하겠지만 결국은 받지 않을 것이고 캐나다는 그 부담을 안아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민이나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한인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이유로 한인 사회가 새로운 취업 이민자가 없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힘들어질 것이 뻔해 보입니다. 이런 이민 문제 외에 또 두 번째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해 미국의 이익을 뺏어가는 나라 중 하나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시 USCAM도 바꾸겠다라는 그런 말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캐나다가 미국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계속 불리한 내용의 협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면 전체적으로 캐나다 경제에는 부담과 불황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캐나다가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에 산유국이면서도 미국보다 높은 휘발유 가격 등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든 일들만 닥칠 것으로 보여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특히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소상공인들이 더 직격탄을 받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한인사회가 식당이나 그로서리, 자영업이나 소규모 비즈니스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맞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해 보입니다. 캐나다 주요 언론들이 트럼프의 취임으로 캐나다의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에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캐나다 한인사회도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는 상황 속에서 캐나다 한인사회도 변혁을 통해 외부적인 변수에도 펀더멘털이 흔들리지 않는 강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강한 한인사회로 태어나도록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표영태 기자였습니다.